아세요? 원래 이런 거죠? 보통 앞에서 입장을 하라고들 많이 해주시는데 뒤에서 오라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짜 결혼식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오프라인 미팅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500명, 1000명이 모여도 실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하는데 되게 떨립니다, 진짜. 제 다리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오늘 앞에서 제가 막 가만히 앉아있게 모여가지고 랠리하는 장면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뉴핀 성취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특히 이번에 플래티넘 그리고 사파이어 성취하신 리더님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2세 주사업자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넘길 마음이 없는 주사업자. 네,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스토리 편하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도 같이 한번 해서 제가 27살에 야매이 사업 시작해서 올해 33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년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제 성취 예정인데요. PPT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젊은 리더님들 저처럼 혹시 2030 계세요? 2030? 나 30대 미만이다. 와, 앞에 맞네요. 혹시 2세 사업자, 2세. 나는 부모님. 네, 2세인 것 같은데 끌려오신 분들 손 안 들죠. 저도 이런 자리 되게 많이 끌려왔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젊은 나이에 20대 이사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젊음의 그 특징이죠. 빅 드림, 큰 꿈과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아메이송에서 빅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커 보이지 않지만 시작할 때는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빅 석세스를 할 수 있는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 관점에서 좀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서울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에 안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쭉 살다가 제가 중3 때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1년 정도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3 1학기 마치고 한 1년 정도 이제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를 딱 가는 순간 제가 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한국과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교육 시스템부터 이 문화, 언어 뭐 여러 가지가 교육 시스템까지 너무너무 달라서 제가 좋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 부모님 밖에 벗어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딱 있다 보니까 음식은 좀 안 맞아도 내 체질이다. 너무너무 재밌다. 이래서 제가 부모님께 유학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부탁을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유학이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미국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성향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대구 분이시거든요. 특히 이제 경상도에 또 이제 저희 온 가족이 다 B형이니까 이제 고집과 성격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비싼 유학을 보내주는 대신에 대가로 원했던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만 너의 유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그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좋아하진 않았지만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게 왼쪽 사진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데 수능이 이제 미국은 SA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다 보니 전교 1등으로 제가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스피치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이제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하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야 인생에 이제 성공 가도가 열려 있다라는 그 공식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경제 경영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이제 하고 나서 정말 운 좋게도 유학생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 미국의 대기업에 제가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1년 정도 길지 않은 직장 생활을 제가 하면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거기서 끝까지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6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했으니까 되게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딱 1년을 다녀보니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내 10년 동안 유학비가 얼마 들어갔을까? 저희 부모님 재벌이 아니거든요. 아빠가 월급쟁이였고 엄마는 제 유학 가고 나서 아메이를 했는데 뭐 아메이 돈 얼마 되겠어? 전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저한테만 한 7, 8억 이상이 들어갔더라고요. 유학비만.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월급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내가 이러려고 유학을 했나? 내가 이렇게 월급날만 기다리고 주말마다 흥청망청 술 먹고 놀고 이 모습이 과연 내가 꿈꾸던 20대가 맞나? 이 생각이 진짜 요즘 말로 현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그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축하해줬고 잘 됐다 그랬고 특히 한국에 있는 선배들은 뼈를 묻으라 그랬고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밖에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국보다 복지가 좋을 뿐이지 조금 더 뭐 휴가 이런 게 많을 뿐이지 직장인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 스테러스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한국에 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한국에 오라 그랬을까요?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지 말아요. 한 명도 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한국 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선배들도 헬조선이다. 너 왜 오냐? 그 좋은 회사 놔두고 다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저한테 한국 와라. 한국에도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유일하게 저희 엄마였어요. 그때 몰랐죠. 그 속에 그게 아메이아라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완전 낚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되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외국계 대기업을 다녀야 될까, 내 자영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아이디어도 딱히 없고 시작할 수 있는 자금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사실 많은 여기 이세분들 비슷하시겠지만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사실 썩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전혀 몰랐지만 일단은 저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걸 학창 시절에 많이 경험했어요. 뉴트리 라면이 아니면 진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말 나쁜 놈이 되고 뭐 젊은 어린 나이에 이제 뭐 다른데 왁스도 써보고 싶고 다른데 스프레이도 써보고 싶고 아메이 거 아니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격하게 반응하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에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에 대한 사랑이 약간 좀 치중돼 있어요. 아시죠? 첫째한테 기대감. 저한테 약간 몰빵이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한국에 오면은 항상 이제 저를 위해서 시간을 빼놓으시고 맛있는 식사를 해주시고 그랬던 엄마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겉들떠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녀도 여기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3이면 진짜 꼬맹이잖아요. 중3짜리 애를 미국에 보내놓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4년 동안 한 번도 미국에 안 오셨어요. 아메이 사업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그냥 아메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 다닐 때도 그냥 수시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라. 제가 대기업 합격했을 때도 대기업은 좋지만 아메이도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또 축하를 잘 안 해주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한 번만 더 아메이 얘기하면 나 한국에 안 간다고 했을 정도로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전 되게 싫어해서 안 올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5만 원씩 준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자고 이래서 오늘 진짜 표정만 봐도 누가 억지로 온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메이를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국에 와서 아메이를 바로 뛰어들어서 아메이 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오신 거라고 오해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일을 몇 개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6살 끝자락에 한국에 왔는데 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죠. 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뭐 요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철 더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주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M4 시대 있죠.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결혼은 뭐
30대 후반까지 꿈도 못 꿀 것 같다. 뭐 애는 더 답이 없다. 근데 세 번째로 고민인 게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던 아버지들이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쉬고 계시던 어머니들이 마트로, 제 친구 어머니가 마트로 다시 일하러 가시고 식당으로 일하러 가시고 이런 것들이 제 친구들 어깨에 굉장히 부담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와 이게 진짜 대한민국 현실이구나를 딱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봤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가 2대였던 집이 1대로 줄이고 이런 긴축 경제를 이뤄가고 있었는데 저희 집은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회사를 그만둔 지가 5년 이상이 지났는데 굉장히 부모님의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고 저는 아메이 보상여행을 여러 번 따라갔었지만 그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더 상상 이상의 1년에 3-4번씩 정말 멋진 여행을 다니시고 제가 12월에 왔는데 그때 아메이에서는 연말 보너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은행에 가더니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짧게나마 해보니까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정말 불가능이었거든요. 근데 매년 1,0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안의 우리 부모님의 상황이 친구들과는 그렇게 반대로 되어 있을까가 좀 쇼크였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었죠. 저도 유학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꼭 이 친구를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도 훌륭하게 클 수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 크는 거랑 또 세계 무대로 펼쳐나가서 다양한 인종, 문화,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랑은 완전 저는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근데 그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성악을 하는데 성악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유학비, 네 동생 성악비, 엄마 아빠 노후 준비한 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케어하는 거 전부 다 아메이로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에 그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왜냐면 겉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일이 아니고 우아해 보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치약 칫솔을 그냥 파는 느낌이었지 그런 큰 스케일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뭐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아메이가 그렇게 큰 사업이야? 어떻게 아메이로 유학을 보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메이를 바로 어떻게 해봐라 이랬던 게 아니고 그때 12월달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구에서 큰 2030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딱 대상이 딱 2030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저보다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괜찮은 젊은 친구들이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군도 저보다 더 인정받을 만한 괜찮은 전문직 가진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고 일단은 아메이를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1박 2일 세미나, 1박 2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연이어서 하는 행사였는데 제가 이날을 여기를 가는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금요일날 밤에 여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한국 와가지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 다시 그래도 어플라이를 해보면서 이제 면접 보고 해가지고 그 외국계 기업의 최종 4차 면접에 합격을 한 전화를 그날 받았어요. 금요일날 받고 갔단 말이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 갔는데 제가 이틀 동안 이 2030 세미나를 보면서 뚜껑이 날아갔어요. 네. 내가 찾던 비즈니스가 아메이 비즈니스다. 아메이 정말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제 주변에 직장 다니시는 선후배들 직장생활 막 가슴뛰기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변에 가슴뛰기 직장생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되게 열정이 있고 젊은이들이 뜨겁고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막 가슴속에 막 뭐가 두근두근 하더니 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전화해서 이 회사 안 가겠습니다. 제가 이래버리고 제가 아메이를 좀 알아보기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완전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의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니까
이 아메인에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걸 먼저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서 누구한테 막 선뜻 말하고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아메이가 뭔지를 여쭤봤었고,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꽂혔던 단어는 다이아몬드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일단 제일 좋았던, 제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메이는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던 일, 네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더라도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너무 괜찮죠? 근데 이 아메이는 일반적인 수입이 아니라 자산, 우리가 늘 젊은이들이 꿈꾸는 나중에 뭐 건물 하나 사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집중하면 5년이면은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뭐 상속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싱글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속은 와닿지 않았지만, 여행 가는 건 당연히 부모님 보면서 알고 있었고, 이미 아메이가 6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할 필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건, 부모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나한테 이런 걸 권하지 않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믿음에 제가 이게 진짜면 이거를 해야겠다, 알아봐야겠다. 그게 저는 이제 머리에 막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어요. 저울질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외국계나 괜찮은 오퍼를 주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나의 미래 모습, 그리고 아메이에서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아무리 비교해봐도 다이아몬드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과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돈도 안 들어가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 1년만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직장 가면 되지, 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 아메이 사업 시작하고 거의 한 2주 동안 진짜 밤에 잘 때마다 꿈에 다이아몬드 되는 꿈을 꿨어요. 정말로. 꿈만 자다가 꿈꾸면은 그 아까 인정식 한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막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내가 이때까지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 이게 기회가 왔다. 이제 나의 세상이다. 27살에 시작하니까 30대 초중반에만 다이아몬드만 돼도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27살 1월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렘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걸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서 시작해보니까 몇 가지 저한테 진짜 어려운 장애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2세 사업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2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진짜 억울해서 맨날 얘기하는데, 보통 이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면은 생필품이 아이템이니까 가까운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엄마 한번 써보세요, 누나 한번 써봐, 뭐 형 한번 써봐, 형수님 한번 써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모 고모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스폰서가 이모예요. 우리 이모 다이아몬드고, 우리 엄마 수석 다이아몬드고, 우리 고모 파운더스 PT고, 가족이 다 털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맨 땅에 헤딩. 그거 진짜 2세 사업자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내 자존심에 저 엄마한테 레그 좀 달아주세요, 소비자만 달아주세요, 저는 절대 그거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성취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명의 소비자도 사업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대 총각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생필품이라는 이 아이템군이 너무 낯선 거예요. 진짜 낯설었어요. 저는 생리대를 살면서 만져본 적도 없었고 설거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이 세제를 써보면서 감동받지도 않고, 이게 아이템이 참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필품에 감동을 받아서 부정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술 사 먹지, 이게 도저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다른 제품군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 집은 다 아메이 제품을 밥 먹듯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타사 제품을 사가지고 써보아야 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군들이 낯설어가지고 이거 20대 총각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처음에 고민들이 좀 되어서
네, 처음에는 제 또래 친구들 20대 중반의 친구들 몇 명 남자애들 샥 모아가지고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걔네 10명, 20명 모아도 3%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낯선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메이가 되게 낯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아메이에서 받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고 나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이걸로 펼쳐진 나의 진짜 근사한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 입 밖에 아메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아메이 한다는 제일 무서웠던 질문. 너 한국 가서 요즘 뭐해? 직장이라도 하고 다니고 있었으면 나 직장 다니면서 이것도 알아보고 있어 하겠지만 나 이게 전업으로 일단 해보기로 했는데 나 아메이한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통사업 한다. 꼭 집요한 애들이 있어요. 무슨 유통사업? 온라인 유통사업? 무슨 유통사업은? 글로벌하게 한다. 글로벌하게. 미국 회사, 미국 회사. 그게 도대체 뭐냐고. 아메이. 이 얘기가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이렇게 확신이 없나? 이렇게 내 자신감이 없나? 이런 생각에 몇 번 주눅 들었었고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카페를 가면은 가운데 앉으세요? 끝에 앉으세요? 아메이 얘기할 때 가운데 앉아야 되잖아요. 원래 뭐 넓으면 저는 항상 구석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아메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정말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카페 저는 아는 사람이 너무 없었고 외국에서 와서 친구들도 진짜 몇 명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20대 총각의 사업을 하신 분들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막 음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빵프로에 굉장히 겁에 질려있던 동영이한테 많은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진짜 손재머리더님 음원 들으면서 제가 와 진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렇게 사업해야겠다. 네, 진짜 모르는 사람 막 부딪혀 봐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은 도저히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제가 카페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니까 젊은 남자들 다 콜드 컨택이라는 걸 했대요. 담력을 좀 길러야겠다. 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딱 카페를 찜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 찜해놓고 거기를 가서 한번 제 머릿속에 이제 시나리오 다 써서 딱 정장 입고 깔끔하게 가가지고 딱 명함 내밀면서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혹시 아메이 제품을 아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시나리오를 다 그려놓고 이제 거기 정했죠. 거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시간 걸렸어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무슨 크리스찬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이고성 돌듯이 계속 거기 돌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 들어가야 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손님 없을 때 야 뭐하고 있냐 속으로 가야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한 저녁 8시쯤 됐고 아메리카노 한 3-4잔 이상 마시면 약간 손 떨리는 거 같아요. 이날 그날 제가 아메리카노를 여러 잔 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커피를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아메이 아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서 사장님 아메리카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래서 덜덜덜 손 떨면서 받았어요 커피를. 이제 명함을 줘야 돼요. 명함을 딱 줘서 얘기해야 되는데 명함 대신에 카드가 나와요. 또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대로 가면 넌 진짜 사업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아메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용기 내서 사장님 혹시 아메이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그딴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네, 정말 상처받았어요. 네, 그딴 거 안 해서 막 온몸에 식은땀 나고 집에서 자괴감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왜 왔지? 아메이 알려준 엄마도 되게 원망스럽고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남은 약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좀 두렵고 좀 불쌍하고 이랬는데 사업이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비즈니스는 맨 땅에서 시작을 해보면서 모든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 그 과정 없이 올라가신 분은 아무도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멋진 미래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모습이 연단되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그런 기억이 이거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오늘 집에 못 가요. 제 흰자 보이세요? 흰자? 네.
저는 이제 싱글 남자로 시작했고 사실 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고 애 볼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 시작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애들 모아서 사업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마우스 스프레이밖에 안 사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핀업이 안 된다. 그래서 공약을 누구로 했냐면 친구 누나들. 네, 친구 누나들, 여자 선배들 막 공약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애들이 이제 딸려 나오기 시작해요. 이 오프라인 미팅은 오전에 있고 저녁에 있는데 보통 애기 엄마들은 오전 시간이 되잖아요. 오전 시간에 그분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 초대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 맞추고 하려면 무조건 초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아이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봐주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그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애를 앉혀놓고 유튜브 틀어주면 말 좀 잘 듣길래 유튜브 좀 틀어주고 이제 애를 옆에서 보는데 좀 재미없으면 애가 빽 하고 울어요. 근데 진짜 모성의 힘은 대단한 게 저 밖에서 애가 빽 하고 울면 여기는 엄마가 뛰어나가요. 그 청력이 진짜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초대를 했는데 애가 울어버리면은 그냥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애를 진짜 목숨 걸고 봤습니다. 애를 울리지 않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애를 보면서 유모차를 막 몇십 바퀴 끌고 다니면서 제가 그러면서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애를 한 손에 안고 바지 자크를 내려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소리하는 걸 한두 번. 그래서 지금 한 5명까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겼고 이게 나중에 딜레마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애들이 좀 커요. 그럼 새로운 애들이 다시 리필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저랑 진짜 제 모래님 이거 저희 엄마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이거 애기 공장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아메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불쌍하다. 불쌍하잖아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10년 동안 그 돈 들여서 남들 다 인정해주는 금융권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애가 왜 저러고 앉아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하면서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것도 뭐 잠깐 뭐 그냥 현타가 오긴 했지만 이 사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꿈꾸는 이 다이아몬드의 모습은 이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간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명심을 했던 거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나의 스토리들 이 그때 정말 외롭고 진짜 막 그랬을 이 시기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인드 상상했어요. 나중에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이거를 나 이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거야. 나 지금 내 인생이 재밌는 스토리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꿈과 희망의 아메이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느끼는 아메이가 이런 거였어요. 네,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쵸, 진짜 이게 이중적인 게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전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제 9개월 동안 사업한 그래프예요. PB 그래프. 전업으로 했고 다이아몬드 비전이 있고 난 잘해야겠다라는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9월 달까지 9개월을 했는데 369 9%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것처럼. 그래서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돌아갈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선을 정해놓고 이거 이상을 해보려는 나의 한계를 체험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이상은 내 자존심이 좀 안 하고 싶어. 이거 이상은 내가 좀 쪽팔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 딱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시 회사 가지 뭐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바운더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면 SP는 무대 올라오신 분들 보면 나도 SP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난 안 되지? 이래서 제가 딱 그때 마음에 결단을 하고 10월 달에도 SP가 안 되면 그냥 하면서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10월 한 달은 제가 마인드셋을 진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해보자. 쪽팔린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거 다 내 견장 다 떼고 완전히 내가 사람들한테 헌신하면서 한번 진짜 200% 한번 해보자. SP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지금 만약에 SP 되고 싶은데 SP가 잘 안 돼가지고 무엇이 문제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100%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369 거의 못 벗어났던 제가 그 마인드로 돌아갈 다리 끊고 하니까 이 1000만이 넘는 SP가 되더라고요. 네. 됩니다, 진짜. 그 마음에 내가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그렇지 이 SP 갈 때 제가 사진들 남겨놨어요. 정말 약간 영혼이 나가 있죠? 제 중학교 친구 파트너 지금 PT인데 이 친구랑 둘이 SP를 가기 위해서 제가 SP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너 12%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밤 11시, 12시 우리 막 술집, 식당, 노래방, 폴드컨택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징어 횟집 지금도 기억나는데 오징어 횟집에서 거절받고 나와가지고 약간 지금 넋이 나가 있는데 지금도 그 집은 안 가요 제가.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첫 번째로 회원가입된 여사친이에요. 여자분. 처음 회원가입된 여잔데 혼자 가입해서 제가 빵 프로 3개월 하는 저를 혼자 자가구매로 3% 만들어줬어요. 야, 여성의 소비력은 대단하다. 3%를 만들어준 이분을 보고 제 모든 이상형이 바뀌어서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분들 이상형이 바뀝니다. 녹음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SP를 갈 때 저의 파트너였던 제 와이프가 15%를 도전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거 밖에 지금 보면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는데 이 눈 오는 날 우리가 쉴 수 없다. 뭐라도 해보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등에 공기청정기 짊어매고 닌자 거북이처럼 다 돌면서 제가 아메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실제로 매진 않았지만 다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막 이 비즈니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젊고 에너지 있고 열정도 이 나이에 한번 진짜 모든 경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러면서 SP를 갖고 그러면서 사업에 노하우가 생기고 점점 이제 이 비즈니스가 재밌어지고 노하우가 생기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당연히 이게 약간 주식 그래프 같죠? 약간 이 업다운은 당연히 비즈니스다 보니까 있지만 결국에 이 비즈니스는 되는 비즈니스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절절절 매던 이 시기부터 제가 상상했던 거는 사실 이 이상의 다이아몬드까지 저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업을 했었고 이 사업은 반드시 되는 일이다. 저희 어머니가 41살에 시작했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시는 아들들만 키우던 주부였던 어머니가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아메이가 실제로 이렇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2019년도에 이제 사파이어랑 에메랄드 동시 성취하면서 지금 계속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도전이라는 걸 배웠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처럼 2030의 젊은 나이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외로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메이에서의 어려움은 어디 나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회사 다니다 힘들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상사 막 욕하고 이러면 같이 욕해주지만 우리 아메이는 모두가 후원 대상인데 힘든 거 얘기하면 때려쳐라 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진짜 얘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되게 외로워요. 친구 다 떠나는 것 같고 나만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저는 마인드를 잡았냐면 그래 아메이뿐만이 아니고 20대 30대 나이에 자기 인생에서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지 구글 래리 페이지라든지 트래비스 칼라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20대 30대 인생의 결과를 낸 사람들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이런 분들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다 똑같이 20대 자기 인생의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바닥부터 경험하면서 부딪혀가면서 깨져가면서 거절받아가면서 외롭게 사업을 했던 분들이
결국 5년 뒤, 10년 뒤가 지나서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아메이로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난 다른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외로운 거고, 내가 아메이로 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미래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다른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구나. 그럼 이것이 오히려 남들과 차별점을 둘 것이고, 내가 이 차별점 둔 것을 반복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인드로 이런 분들을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암에서 음원 같은 거 듣고 성공자들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이 초창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만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마음을 붙잡아준 그런 얘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리고 pain is temporary but glory is forever 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게 그 철인 3종 경기, 아침 7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만줘야 되는 철인 3종 경기,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지막 마라톤 풀코스 끝나기 10km 지점이 남겨질 때 이 현수막이 쫙 붙어있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구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하는 이 구간에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잠시지만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네. 아멘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고통은 끝이 있는 고통이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은 딱 그 초창기에만 겪는 과정이지, 이거 뒤에는 평생 나의 멋진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쉽냐 어렵냐, 적성에 맞냐 안 맞냐,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뭐가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이 사실 뭐가 있겠으며 만만한 일이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26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지만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세요. 자영업 하신 분들 마찬가지죠. 아메이도 솔직히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쉽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은 가치였어요. 이 일에 5년 뒤, 10년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초창기 때 가장 강조하시려고 했던 게 이 비즈니스의 진짜 비전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치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크게 그 가치를 뒀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멘토, 배움이라는 부분인데, 저의 멘토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멘토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멘토를 찾아봤습니다. 나의 인생을 누가 좀 가이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 기간 동안만 고생해서 노력한다면 네 인생은 멋져질 거야 라는 솔루션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 저희 그 주식 공부를 가르쳐줬던 교수가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제가 멘토 삼으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그분 입장에서 저를 멘티 삼아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머니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미래가 고민됐었던 26살의 나이에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대가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는 방향성 제시해준 저희 어머니를 저는 제일 존경하고 멘토 삼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부모님과 멘토 멘티 관계가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도 저는 이제 저희 엄마를 엄마로 안 보거든요. 네, 엄마를 엄마로 보는 순간 비즈니스에 장애물이 생기더라고요. 네, 홍길동입니다. 엄마는 스폰서로 봐야 되지, 엄마를 엄마로 보는 순간 대들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엄마 아빠가 스폰서이신 분들, 네 진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꿈꿔왔던 삶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돈 그것만을 원하는 삶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 있는 삶 속에는 부도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걸 유지하기 위한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나 혼자서만 다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 비즈니스가 60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시대에 뒤처지는 일인지 아니면은 트렌드하게 앞서가고 있는 일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메이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5가지가 전부 다 해당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자립을 젊은 나이에 해놓고 남은 인생을 진짜 멋들어지게 가치 있게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때 꽂혔던 게 열심히 아메이 비즈니스 집중해서 그럴 만한 도구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내 나이 40살 되기 전에 글로벌 리더가 되자. 이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제가 아까 부, 시간, 건강, 나눔, 트렌드 얘기했는데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아메이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작년 저희 팀이 바빠팀이에요. 바빠서 바빠팀이 아니고 바르고 빠르게 하자 해서 바빠팀인데 말 그대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 보너스 받는 그런 저희 팀의 리더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하는 우리 파트너분들 작년에 파티해가지고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파티했었고 저희 팀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한 명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다 음악가들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젊은 나이지만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좋은 게 25센트 라이드. 웰니스 코치 여기도 계시겠죠? 웰니스 코치라고 이 아메 본사에서 아직 미국에는 이 25센트 라이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실시를 하면서 이제 점점 퍼져나갈 건데 인터넷 속도나 환경이 한국이 최고기 때문에 이 25센트 라이드가 한국에서 가장 지금 활성화 먼저 테스트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온라인을 오프라인 넘어서 온라인까지 진짜 건강을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 25센트 라이드. 밤에 새벽에 타도 소음도 안 나고 진짜 여러 명 모여서 떼라이딩도 할 수 있고 진짜 이 1시간만 타도 1000칼로리 이상 빠질 수 있는 그 어떤 인도어 스포츠보다도 배드민턴 치신 분들 있죠. 배드민턴 이 1시간 동안 쳤을 때 빠지는 칼로리보다 이 스피닝과 사이클이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또 36개월 우리 할부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그 가격이 큰 거액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한테도 월 3만 원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지금 마음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25센트 라이드 없으신 분들 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만나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바이크 타면서 굉장히 트렌디한 이게 미국에 원래 제가 유학생활 했을 때부터 있었던 펠로톤이라는 그런 이제 온라인 사이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지금 그 판매가 거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 25센트 라이드 판매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네트워크 힘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다 온라인으로 하죠. 줌으로도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지금 설레는데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데는 이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오프라인으로만 남아있어야 되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K자 성장,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성장하고 누구는 하락하는데 아메이는 정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어디선가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30주년 아메이 그 행사에 있었을 때 인천공항 경납고에서 제가 또 이런 영광을 받아서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죠. 진짜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갖다 놓고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다 그 영상 프로젝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 장관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트렌디한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년마다 기부런을 하면서 또 건강과 나눔과 또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과 함께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최근에 한국 아메이가 3가지 매력을 얘기하고 있죠. 경제 자산, 세 가지 자산, 경제 자산, 매력 자산, 건강 자산. 그 중에 경제적인 관념을 사람들한테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발생하는 그런 아메이의 그 패시브한 그 고정적인 인컴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그걸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무려 존리 대표를 섭외해가지고 청소년부터 아이들부터 계속 이 건강 관련된 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 저는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초중학생 아이들부터 다 집에 갈 때 10,000원씩 돈 주면서 보내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가 진짜 멋진 기업. 단순히 올해 내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클 때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큰 기업이구나. 그래서 제가 존리 대표랑 언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사진 찍고 하겠어요.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컴패션이라는 저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그쪽 이제 직원분이시고, 저희 부모님, 제 동생, 그리고 제 와이프인데, 제 동생이 저랑 4살 차이 나는 저랑 정말 사이가 좋은 제 동생, 진짜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진짜 저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동생이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걔도 29살인데 파운더스 PT예요. 네, 29살 파운더스 PT인데 이 친구 성악을 했어요. 근데 성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을 평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혼이라든지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음악도 평생 하고 싶고 가난하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얘기를 했고, 동생한테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장 멋진 순간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꿈꾸는 인생의 수단이 될 때 난 멋있는 것 같다. 네가 꿈꾸는 미래가 음악이고 평생 그걸 즐기고 싶다면 아메이가 그 수단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했고, 동생이 제 마음을 받아서 동생도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진행을 해서 파운더스 PT 성취했고, 정말 아쉬운 거는 제 파트너가 아니고 형제 대교입니다. 제가 후원을 했지만 지가 그러더라고요. 형 밑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지. 제가 가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돼서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되면 기부 콘서트라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작년에 돼서 연말 보너스를 한 1,500만 원인가를 받고, 그걸로 예술의 전당 그쪽에 있는 그 큰 콘서트를 빌려서 자기 주변의 음악가들을 싹 다 섭외해가지고 저희가 콘서트를 해서 전액 기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 2030이 꿈꿔야 되는 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근데 아메이에 들어와서 아메이에만 막 내가 올가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아메이로 빨리 내가 성장을 해서 원하는 삶을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걸 꿈꿔보시면 이 사업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꿈꾸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플러스 글로벌, 시간이 몇 분 남았나 모르겠네요. 플러스 글로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학생을 오래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경험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정말 많은 유학생 출신의 선후배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외국 갈 일도 없어지고 영어도 안 쓰게 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제가 아메이가 진짜 글로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글로벌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번에 사장님이 되신 이 밀린드 판트 사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YLGC라 그래서 Young Leaders Growth Committee라는 게 영 리더들을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만약에 2030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YLGC를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메이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젊은 리더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걸 글로벌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젊은 리더들을 뽑아서, 국가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글로벌한 그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걱정 마세요. 통역사들 다 붙으니까 언어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한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진짜 멋진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원래는 주기적으로 이제 삼성동에 있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아셈타워 한국 아메이 본사에서 한국 영 리더 대표들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했지만, 이제 글로벌한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미팅들도 다 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진짜 2030 리더님들이라면 꼭 욕심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사업이 오히려 더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죠? 니노이라는 그 크라운 앰베서더, 젊은 태국의 눈빛이 살아있는 영 리더신데, 이분도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초대하기 어려웠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인스타 DM을 보내가지고 저희 팀에 게스트로 이렇게 와가지고 저랑 제 와이프랑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진행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올해 뭐 치앙마이, 내년에 이제 삿포로 이렇게 가겠지만, 2019년에 이제 아메이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보내준 게 에이펙, 아시아 퍼시픽 해가지고 아시아 11개국의 10,000명 이상 리더님들을 모아서
두바이를 보내주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스케일이 대단했죠. 그때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에메랄드였나 해가지고 그 핀 자격을 얻어서 제가 여기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메이 코리아 대표로 영 리더들 따로 이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국가 11개국에 있는 영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스페셜한 자리를 사실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이게 한국의 영 리더들 이제 대표 사진인데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날 이제 아메이 스케일이 대단했던 게 케이리 페리라고 하는 뭐 대단한 가수가 왔었고, 저는 이분보다 더 놀란 게 이 리처드 브랜슨이 왔다라는 게 진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리처드 브랜슨이 저희 부모님도 누군지 모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어마어마한 기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그 우주관광 민간인 최초로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메이 행사 와가지고 네, 아메이의 그 비전과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엄청 인사이트 받았습니다.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 진짜 트렌디하고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가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엄청난 그 스크린 다 이어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 나라별로 그 소개하는 이런 스케일에 이게 두바이에서 가장 큰 컨벤션 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두바이 갈 수 있지만 두바이 가면 이런 거 경험을 못 하실 거다. 아메이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 자리에 10,000명 정도 모여 있었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몇 분? 호주, 네.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이 나라 나올 때마다 막 환호 소리가 나요. 네.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어차피 11개국이 모였어요. 이거 행사 끝나고 나서 영 리더들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덕티보스 아들, 여기 스티븐의 회장님, 네, 다 영 리더 각 나라 대표들이에요. 이게 덕티보스 아들인가? 그렇고 조카인가 아들인가? 3세대 미래 경영자들. 여기도 3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아메이를 이끌어 나갈 3세대들과 여기 스티븐 핸델 회장님의 제임 핸델 회장님의 아들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기 이제 덕티보스 사장님 계시고 진짜 영광이죠, 영광. 네. 이게 영 리더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이 YHC 들어오려면 기본 핀이 아마 플래티넘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럭셔리하고 고급지고, 네. 동역사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짜 아메이가 이 작은 아메이가 아니고 동네 아메이가 아니라 이 글로벌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아메이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 만남, 이 식사 자리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전부 다 뭔가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뉴트리라이트 꺼내가지고 다 똑같은 거. 밥 먹고 나서 다 화장실 가가지고 다 우리 글리스터 치약 꺼내가지고 없으면 빌려주고 서로. 생필품이기 때문에 인종, 피부색 상관없이 다 글로벌하게 통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서 막 WS 바꿔 먹고, 네, 이 나라 건 어떠냐, 내 나라 건 어떠냐, 알맹이가 크다 작다 막 이러면서, 네, 국가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아메이 사업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저의 성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제가 아메이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배운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성공은 함께 더불어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저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그 말씀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before 처음 시작했을 때 열심히 집중해서 내 나이 40살에 40이 되기 전에 글로벌 리더가 되자, 30대 숙제를 끝내자 기준이 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똑같은 파이어족이 될 거지만 나 같은 사람 찾자, 나처럼 멋진 미래를 꿈꾸는 사람 도와주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자. 이게 어쩌면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보여주고 싶으셨던 아메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고 너무나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온실속화초 정말 막 예쁨만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과 역경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진짜 이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가치를 배웠다는 게 저한테는, 이걸 알려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환경에 너무 취약한 동물이라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문화의 친구들과 계속 어울렸다면 저는 아마 그쪽으로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속에서 선하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니까 저는 이 환경에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성공은 이런 성공인 것 같아요. 진짜 함께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만 나이로 하죠? 내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되려고 합니다.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2024년도에 크루즈 갈 때도 저는 목표는 높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로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A70 70주년 아메 글로벌 행사 다이아몬드 이상이 전부 다 라스베가스를 모일 때, 그때 저는 FCA로 가고 싶은 목표가 있지만 그게 저만을 위한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께 도움을 줘야 되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발빠르게 마치 이런 모습처럼 뛰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의 스폰서분들 아니면 파트너분들도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달라진 나의 미래,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귀중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에 우리 한국 아메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크루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크루즈에 모든 지금 아직 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여기 제 파트너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마음 한번 먹어보시고, 특히 영 리더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2024년 안 가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후회할 2년 뒤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나의 베스트가 어디인지,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 내가 해낼 수 있는 데가 과연 무엇까지인지 한번 이 젊음을 이용해서 뭐든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인스타 친구하고 서로 근황 공유하면서 네, 우리 멋진 모습으로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